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30분이고 오늘 이제 7월 4일이에요. 아, 제가 이제 7월 전망을 코스피, 코스닥 그 한국 증시 전망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 한국 증시가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뉴스 몇 개 보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차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가 채널에 갑자기 엄청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진 건 아닌데, 주말에 그 영상 하나가 좀 터져서, 영상 구독자분들이 갑자기, 좀 많아지셔가지고, 제가 원래는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 올릴까 말까 이랬거든요. 근데 또 안 올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최대한, 제가 올릴 수 있다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뭐 이렇게 좀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거 올리고 나서는 아마 금에 대한 영상을 좀 앞으로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많이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 금을 지금부터 조금 이렇게 보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을 이제 시리즈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요 기사 한번 보면요. 반도체는 울고 전장은 웃었다.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엇갈린 삼성과 LG.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 삼성 실적이 너무나도 암울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전장, 즉 그 자동차 생산에 관련된 부품, 이런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실적이 조금 이제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게 잘 나온다 이 얘기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전자부품사들은 경제 침체의 그늘에 있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성 전기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전년 동기 46.57%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삼성 역시 그래요. 삼성이 제가 알기로 90몇 프로가 감소 맞아요. 맞아요. 98.44% 감소했다.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잠정 실적 발표가 결국에는 7월 7일 날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7월 7일 이후로 증시가 아주 강세를 보일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 보시면 뉴욕 증시가 3시간 일찍 마감했습니다. 왜? 오늘 휴정이에요. 미국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3시간 일찍 마감을 한 거고요. 자, 테슬라는 근데 7% 조금 안 되게 폭등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가 폭등하면서 에코프로의 수급이 몰리겠죠? 당연히 지금도 갭 상승하고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음, 약간 전기 배터리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리비안도 이렇게 폭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좀 지나친 낙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엄청난 낙관론이냐? 이제 보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공동대출 연체율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20% 육박을 했다. 새마을금고 부실에 대한 공포가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연체율이 왜 나올까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자금들이 연체율이 엄청 높아진 겁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또 부동산에 대한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올리다가 못 짓는 것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물론 새마을금고가 뭐 일일금융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두가 아는 그런 은행이잖아요. 어떤 잘 모르는 저축은행 이런 데가 아니라 지금 이런 은행에서 부실하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개인도 연체율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어요. 카드 연체율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아직 개인은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제일 큰 문제는 개인이 어, 연체율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부실해지는 거. 이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부동산 PF에 묶인 그런 자금들의 문제가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왜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렸는가 그간 그거를 이제 충분히 추측을 했었지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금리가 한국과 무려 2%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우리는 동결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벌써 이런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이런 부실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확 올라오면서 다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에 약간 먹구름을 끼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서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투자는 무조건 해야 돼요.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막 에코프로 전기 배터리 오르니까 그냥 사고 이거 수익 났다고 좋아하고 나 진짜 주식 잘한다. 나중에 분명히 깡통차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다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말라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느니 미 연준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뭐 예상을 했던 거죠. 예. 두 번 금리 인상하고 아마 종료할 가능성이 높아요. 심하면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나요? 은행 문제가 터질 수 있고요. 금융권에 대한 부분. 왜냐면 금리 인상을 너무 해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와 더불어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고금리를 이제 오랫동안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항상 생각하고 우려하셔야 될 부분은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그래서 한국의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지금 너무 낙관론에 빠지셔서 투자도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소비 같은 것도 이렇게 줄이지 않고 왜 20대들 사이에서는 오마카세가 유행이잖아요. 오마카세 해가지고 약간 솔직히 허세 부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SNS에 약간 좀 약간 즐기면서 살자 이왕에. 근데 분명히 좀 후회하실 수 있다.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금융위기로 한국이 번질 경우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떤 증시가 당장 오른다고 해서 막 추격 매수하고 이런 것보다는 올해 주목받았던 종목 중에서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을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는 진짜 별로 좋지 않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었는데요.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예요. 보시면
한 번 파동 나오고 두 번 파동 나오고 세 번. 여기가 이렇게 횡보를 한 구간이에요. 얼마나 여기가 저항이 강하겠어요. 무려 지금 봐봐요. 횡보한 구간이 1월부터 지금 5월, 6월, 작년 6월까지 횡보한 구간이에요. 이 구간 한 번에 돌파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설사 증시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올라도 금방 밀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설사 이게 여기 고점 뚫고 가더라도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매물대 상당히 강해요. 위에 여기 또 있어 매물대. 매물대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코스닥이 코스피죠. 죄송해요. 코스피가 고점을 뚫지 못하고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열어두셔야 돼요. 하반기에 악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할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브릭스 연합이 지금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8월 22일 날. 이것도 실제로 증시에는 악재가 될 수 있어요. 호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어떤 이걸로 인해서 환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겨울에 러시아가 또 원유나 그런 천연가스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저는 조정을 받으면서 하반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스닥이 개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는 보고 있었는데 너무나 아쉬운 거죠. 한편으로는 제 뷰가 조금은 너무 빨랐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나스닥이 그렇게 폭등을 하는 걸 예상을 많이 했으면 저는 이제 전기 배터리를 아마 강력하게 투자를 했었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조금 더 빨리 그렇게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조금 미스였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뷰가 잘못된 거는 절대 아니고 실제로 5월이나 6월, 7월에 이렇게 투자하시고 맹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분명히 하반기에 큰 후회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투자하셔야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위에 매물 너무 깊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뚫어요, 이거를. 이거는 한 번에 뚫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르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 배터리 관련주들이 코스닥을 지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배터리 관련주들이 폭락을 시작하는 순간 코스닥은 정말 힘없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변동성은 코스닥보다는 아마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투자하신 분들이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앞으로 증시를 관망을 한다기보다는 차익 실현을 하거나 이미 떨어진 종목들 그런 거 매수하는 거죠. 대신에 작년에 무슨 막 핫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데 막 엄청 폭락하고 지금 못 오르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진 종목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하셔서 오래 주목받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게 확률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트 네이버로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는 물론 뭐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차트 뭐 여러 개의 종목들을 보면서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격도만 보면 돼요. 얘는 이격도가 여러분 너무나 벌어졌습니다. 월봉상 이격도가 와, 5월봉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진 종목은 건들면 안 돼요. 왜냐면 폭락할 때 진짜 심하게 폭락할 수 있어요. 이런 종목은 이제는 건들지 말자. 그리고 이게 여기서 고점을 뚫고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유가 뭐예요?
엄청난 호재가 터져서 이게 지금 급등한 건가요? 아니에요. 쇼커버링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기서 공매도를 친 개미들이 진짜 많아요. 세력도 있고. 근데 솔직히 저라도 공매도 쳐볼 법한 자리였어요. 근데 그 공매도를 비웃듯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물론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급등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쇼크버링으로 인해서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그 오늘 테슬라가 이제 오르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이 종목이 에코프로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7월에 금리 인상을 파월이 한번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지표들이 나오겠죠. CPI도 나올 거고요. 근데 7월에 당장 악재도 하나 있잖아요. 러시아가 곡물 협정을 탈퇴할 거라는. 그게 만약에 곡물 가격을 흔들면 어떡할 겁니까? 크게.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엘니뇨가 있잖아요. 또 슈퍼 엘니뇨 많이 왔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 두 개가 시너지 역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악재가 너무 많아요. 불확실성한 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냐고요.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버블이다. 명백한 버블이다. 올랐지만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제 관점이에요. 만약에 매수를 할 거였으면 이런 데서 했어야 되고, 눌렀을 때. 제가 이제 눌렀을 때 자리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좀 더 내릴 거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자리가 나온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내 실력이 아니라, 아, 이건 좀 운이 좋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식시장을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임하셔야 돼요. 주식 함부로, 아,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이제, 그러니까 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속으로, 이제 나는 진짜 주식 잘하나 보다. 천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 진짜 천재인가 보다. 그 순간 여러분들 얼마 뒤에 여러분들 깡통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이제 앞으로 금 영상을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 관련된 영상들은 이제 단순한 이런 뭐 뉴스를 보는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대공황처럼 그렇게 금 관련된 영상을 앞으로 많이 올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주식하시면서 앞으로 공황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생각은 하시고 주식 투자하셔야 돼요. 아셨죠? 맹목적으로 장기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에코프로 여기 지금 한 번 더 올랐기 때문에 이미 낙관론이 팽배해 있어요. 이 위에서 절대 안 판다고. 나중에. 아시겠죠?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떨어져도 안 팔고 막 무조건 존버하면 된다. 이게 주식이 아닙니다. 항상 주식은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손절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